궁극적으로 패배란 없다. 오직 투쟁을 포기하는 사람만이 패배할 뿐이다. 1000번을 넘어질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용기를 내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리스타트! 네, 안녕하세요. 내일을 준비하는 책 소개 시간입니다. 오늘은 호세 무이카 두 권의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요 한 권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KBS에 선정된 선정 도서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무이카라고 하는 책이고요. 같은 사람입니다. 호세 무이카, 조용한 혁명. 예, 오늘은 바로 우루과이 대통령,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호세 무이카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던 인물이고요. 도시 게릴라로서 두 번의 탈옥, 13년간의 감옥 생활 이후에 우루과이에서 하원 의원, 상원 의원, 그리고 농림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까지 역임한 인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28년 된 낡은 차를 끌고 월급의 90%를 기부하는 대통령. 낮은 곳에서 국민과 함께 울고 웃어주는 대통령. 그리고 세 번째로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 더 높은 지지를 받았던 가장 가난한 대통령. 이렇게 호세 무이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호세 무이카는 2009년도 우루과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돼서 2015년 퇴임할 때까지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특히 퇴임할 순간에 65%라고 하는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이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호세 무이카가 우루과이 사회의 불평등을 줄였고 경제를 성장시켰고 참된 행복의 가치를 끊임없이 역설했고 그리고 스스로 검소한 삶과 나누는 삶을 실천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 무이카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어요. 도시 게릴라 전사였습니다. 13년간의 독방 수감 생활을 한 혁명가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까지 된 거죠.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미에서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체 게바라 이후에 가장 위대한 남미 지도자 이렇게 불리고 있고 노벨 평화상 후보에 2차례나 올랐던 인물입니다. 제가 이제 두 권의 책을 소개하게 된 이유는요. 맨 처음에 이 책을 봤습니다. 그런데 번역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가지고 읽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책은 호세 무이카의 전기에 가까운 책이긴 한데 정말 읽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대통령 시절에 했었던 정책에 대한 관심 이런 게 좀 있는데 그게 좀 해소가 안 돼요. 그냥 대통령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넘어간 책이고, 반면에 이 책은 대통령 시절에 펼쳤던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당한 비중을 다뤄서 하고 있습니다. 분류도 좀 잘 돼 있고 번역도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다만 관점이 대단히 보수적이다. 이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골라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세 무이카에 대해서 좀 더 한번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퇴임할 무렵에 호세 무이카는 당연히 우루과이 상원 의원으로 이제 되돌아가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당선됐었던 진보 정당인 광역전선 대표를 다시 맡게 되는데 이런 말을 하면서 퇴임사를 했다고 합니다. 내 몸이 허락하는 한 은퇴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상원에 들어가게 되어서가 아닙니다. 투사의 삶에 중독되어 있어서입니다. 나는 14살에 투사가 되었고 지금도 그 일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전율이 쫙! 이런 말을 하고 퇴임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시절에 월급의 90%를 플란 훈토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전부 다 기부를 합니다. 플란 훈토스는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 지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호세 무이카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거의 모든 월급을 다 90%를 기부를 하고요. 그리고 오두막 생활을 합니다. 대통령 관저에서 생활을 하지 않고 지금도 그 오두막에서 부인과 같이 검소하게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8년 된 자동차를 또 스스로 몰고 그 농장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건
이겁니다. 그의 삶도 그랬고 생활도 그랬습니다만 그가 펼쳤던 대통령 시절에 그가 펼쳤던 주요한 정책 몇 가지만 보더라도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낙태수술 합법화, 동성결혼 합법화를 우루과이에서 진행을 합니다. 물론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국가들도 있긴 합니다만 이 정책을 펼치는데 저항도 상당히 컸는데 아무튼 뚝심 있게 밀어붙였고요. 또 하나 특징적인 건 마리화나 생산, 판매, 소비를 합법화합니다. 남미에 대한 이해가 저희들이 이제 많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하여튼 마리화나 대마초죠. 대마초를 적당하게 피는 건 또 합법화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법률로 묶여 있다 보니까 원치 않는 감옥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파라과이에서 질 나쁜 마약이 이게 불법화되어 있다 보니 들어오는 문제 등등이 있어서 오히려 양성화하고 합법화하면서 기준을 낮게 잡아가는 것을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도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남미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마약과의 전쟁을 지난 30-40년간 전개를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마약 조직은 무장까지 하게 되는, 결국은 이건 실패했다, 양성화의 길로 가자라고 하는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노벨 평화상 후보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간타나모 수용소 잘 알고 계시죠? 그 쿠바에 있는 미국의 불법적인 수용소인데 여기 수감자들을 일부 수용을 또 합니다. 그리고 시리아 난민들도 수용을 하고, 그리고 콜롬비아의 평화협상 중재까지 나서게 됩니다. 무이카가 대통령 시절에 했었던 정책들은 굉장히 진보적인 것들이긴 합니다만 무이카가 실패한 정책도 있습니다. 교육 공공성 강화,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은 무이카의 정책이었고 광역전선의 정책이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실패합니다. 여기도 사교육 시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항이 강력해서 무이카가 가장 자기가 대통령 시절에 하지 못한 것,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굉장히 후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루과이는 인구 300만이 조금 넘는 나라입니다. 2005년부터 진보정당이 집권을 연이어 3번째 하고 있고 올해 연말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4번째 진보 집권이 가능한지 지켜봐야 되는데요. 남미의 좌파 정부들이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물론 미국의 이제 동작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브라질도 무너졌고 베네수엘라도 무너졌습니다. 남미에서 유일하게 좌파 정부로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이곳 우루과이고 무이카가 대통령을 지난번 했었던 여기입니다. 진보정당은 광역전선이라고 하는 연합정당인데 광역전선 프렌테 암플리오라고 하는 연합정당입니다. 연합정당이 2005년부터 지금까지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4선이 가능한지 올해 연말 대선에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매력적인 호세 무이카를 함께 만나볼 수 있는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이카가 마지막으로 했었던 말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패배란 없다. 오직 투쟁을 포기하는 사람만이 패배할 뿐이다. 1000번을 넘어질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용기를 내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리스타트! 세상엔 딱 한 종류의 실패자들이 있는데 이는 싸우기와 꿈꾸기와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호세 무이카 같은 대통령이 우리나라에도 생기겠죠. 생길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새로운 미래에 희망을 가지고 계속 도전해 봅시다. 리스타트!